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진정한 소명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다. 우리의 과제는 어떤 운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어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반쪽일 뿐이고 벗어나려는 시도일 뿐이며 대중들의 꿈으로 도망쳐 들어가 적응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나는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우러나온 삶을, 오로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란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 시도이고 오솔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는 조용히, 어떤 이는 분명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최선을 다한다. 헤르만 헤세는 신이 인간의 삶에 절망을 보내는 이유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새로운 삶을 일깨우기 위해 신이 인간에게 절망을 보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자아다. 나는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자 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나는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고 단지 기만했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아를 피해 도망가서 잠시 몸을 숨기는 것 뿐이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나의 자아만큼 나를 이렇게 몰두시킨 것은 없었다. 헤르만 헤세는 시다르타에서 이런 구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데미안에서는 이런 구절을 남기기도 했죠. 똑똑한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정말 의미가 없지. 자기 자신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야. 자기 자신에게 멀어진다는 것은 최악이야. 우리는 완전히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해. 마치 거북이처럼 말이야. 데미안을 통해 헤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이가 들며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을 하며 성숙해갑니다. 그는 데미안에서 이런 문구를 남기죠. 나의 유년 시절, 부모님 집에서 보낸 안정된 생활,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 온화하고 유쾌하며 밝은 환경에서 즐겁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멋지고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내디딘 내 인생의 발걸음들에만 관심이 있다. 데미안이란 작품을 통해 헤르만 헤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숙을, 자아의 통합을 이루고 싶었을 것입니다. 데미안에서 헤세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의무만이 있다.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는 것.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든 자기 자신의 길을 계속 더듬어가는 것. 이것 외에는 그 어떤 의무도 없다.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자아 발견과 자신의 탐구만이 삶의 진정한 목표라고 설명하죠. 사회적 기대나 외부의 가치가 아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내밀하게 묘사합니다.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기서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포함하는 신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속한 기존의 세계인 알을 파괴하고 더 큰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인간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이중성, 그 양면성을 수용하고 통합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부터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는 밝은 선의 세계와
어두운 악의 세계를 분리하고 나누죠. 학교에서 배운 규범인 선과 금기시되는 욕망과 본능에 해당하는 악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싱클레어는 이런 선과 악의 개념을 통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선과 악의 경계에 놓인 존재로 생각하며 죄책감과 불안, 정신적인 혼란을 겪죠. 데미안은 이런 싱클레어의 내면의 성숙을 도와주는 인물로 그가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통합된 자아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데미안은 선과 악이 서로 완전히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며 살아있는 실존적인 힘이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데미안은 선과 악이 둘로 나뉘어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과 내면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느껴야 할 필수적인 두 개의 힘으로 해석하죠. 그는 인간이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할 때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 주로 창조, 질서, 빛, 도덕을 상징하고 악은 파괴, 혼돈, 어둠, 무질서를 상징하죠. 선과 악은 양과 음과 같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존재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힘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창조는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며 빛은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 두 힘은 음과 양처럼 서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는 창조를 이루어내죠. 선은 사랑, 창조, 질서, 도덕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를 뜻하며 인간이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힘을 드러냅니다. 악은 주로 금지된 욕망, 본능, 파괴적인 충동을 묘사하죠. 이는 억압된 욕구, 반항적인 충동,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선과 악이 단순한 도덕적 구분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필수적인 두 가지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것만이 창조적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질서는 사실 선한 힘만으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죠. 악은 혼돈과 파괴를 동반하는 힘으로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긴 하지만 사실 그 해체는 새로운 탄생과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창조는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파괴, 즉 악의 힘과 그 파괴를 통해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힘, 즉 선의 힘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이죠. 헤르만 헤세가 제시하는 창조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악의 역할이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인간 삶의 예술과 철학, 혁명적인 움직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존의 규범과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예술가들이 기존의 전통을 넘어서서 파격적이고 금기시되는 예술작품이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창조성을 만들어 나가죠. 또는 철학자나 과학자, 수학자들이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고 이에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사상체계를 제시합니다. 이 때문에 헤세는 악이 창조적 혁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변화의 필수적인 동력이라고 말했죠. 이런 헤르만 헤세의 세계관은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과 양의 힘과 같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며 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죠. 선은 그 기반 위에서 창조된 것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 두 힘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더 나은 자아를 완성하고 더 큰 창조적인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처음에 사회와 부모의 규범에 순응하려고 하며 외부의 기대에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자아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만 합니다. 락강에 따르면 상징계는 언어와 규칙, 사회적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로 인간은 이런 상징계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아를 형성하죠.
그러나 이런 사회적 질서인 상징계는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의 진정한 욕망과 무의식적 욕구는 상징계 밖에 있는 실제계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계는 상징계로는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영역으로 주체는 언제나 결핍을 느끼게 되죠. 싱클레어 역시 상징계, 즉 사회적 규범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실제계적 욕망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싱클레어는 부모와 학교의 규범에 따라 살아가지만 데미안을 만나면서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데미안은 이런 싱클레어가 상징계의 규범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자아와 무의식적 욕망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여정은 인간이 자아를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영향을 통해 더 이상 외부의 기대, 즉 상징계의 기대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욕망을 직시하며 실제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죠. 특히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데미안에서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욕망을 마주하도록 돕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에바 부인은 상징적으로 어머니이자 이상적인 여성의 역할을 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통해 선과 악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던 초기의 관점을 넘어서서 이를 하나의 큰 흐름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데미안에서 에바 부인은 선과 악의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랑을 구현하는 인물이죠.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선과 악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에바 부인이 표현하는 사랑, 그 사랑은 단순한 개개인의 감정을 넘어서는 존재의 통합을 뜻하죠.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선과 악을 통합하여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서 선과 악의 양극을 모두 포용하는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으며 더 높은 온전한 자아와 성숙한 사랑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니체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철학자인 니체 역시 선악의 저변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창조를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양면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이분법적 선악 구분이 기독교의 가치체계에서 강요되었다고 비판했죠. 그는 기독교에서 선함은 약하고 복종하고 희생하는 덕목과 연결되어 있으며 악함은 자신의 욕망과 자기 확장, 자부심과 같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세는 인간 본연의 창조적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를 억압한다고 니체는 설명했죠. 이 때문에 그는 초인의 개념을 제시하며 기존의 선과 악과 같은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존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니체의 초인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자유롭게 발휘하죠. 니체에 따르면 적당한 자기애와 힘을 추구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욕망은 오히려 창조적인 인간의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죠. 모든 고통과 쾌락, 선과 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초인의 길이며 이것을 수용할 때 더 높은 가치를 창조하고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증오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 법이다. 헤세는 데미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한 악함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성이기에 우리를 자극한다는 정신적인 역동을 설명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내 운명에 부릅뜬 두 눈을 보았다. 이 두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광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또 사랑의 빛을 내뿜을 수도 있고 악함을 내뿜을 수도 있다. 그는 인간이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죠. 사실 모든 생명은 분열과 모순을 통해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이다. 도취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성과 냉철함이 무슨 소용이며 관능적인 쾌락 뒤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다면 그런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성 간에 죽일 듯한 영원한 대립이 없다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헤르만 헤세는 다양한 그의 작품들을 통해 인간과 자연 상태에 깊이 존재하는 선과 악의 힘에 대해 묘사했죠.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인 공격성과 화개성, 본능적인 욕망은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악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면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정신도 불건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선이라고 볼 수 있는 초자아의 역할, 도덕적인 기준을 따르는 초자아가 너무 강해지면 인간은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강박적이 되죠. 도덕적 기준이 지나치면 아무리 선이라 해도 인간의 정신적인 자유가 억압되어 심리적인 불안이 심각해집니다. 결국 프로이트는 우리가 악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본능적인 충동과 쾌락,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흔히 선함이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인 초자아의 억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자아가 잘 해줄 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드와 초자아, 본능과 도덕관념, 그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죠. 락강 역시 선과 악은 결국 불완전한 상징계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선과 악이라는 상징계의 틀 안에서 인간을 제한할 때 진정한 자신의 무의식과 욕망은 큰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락강이 설명한 실제계는 상징계인 사회 질서가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의 영역이기에 선과 악의 도덕적인 잣대로 규정할 수 없죠. 실제계는 선과 악을 초월한 무의식적 힘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 파괴와 생성,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양극단의 힘이 존재합니다. 이 둘은 기존의 세상과 기존의 자아에 변화를 일으키고 판을 뒤흔들며 혼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과 창조를 만들어내죠. 우주의 질서에는 죽음이 있지만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이 존재합니다. 자연의 원리에는 선과 악과 같이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이 존재하죠. 양극단의 힘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선과 악을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삶의 목적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죠. 행복은 바로 사랑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영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이다. 영혼은 사랑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사랑과 욕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랑은 현명한 욕구이다. 즉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단지 사랑할 뿐이다. 사랑만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진다. 모든 예술의 시작은 사랑이다. 모든 예술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술가의 능력으로 결정된다. 헤세가 결국 얘기하려 했던 것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과 세상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경멸적인 시선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선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어진 삶에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결국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